선생님, 지금까지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종대왕은 천재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천재입니다. 네. 근데 또 아까 소개해주신 뒤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네, 이름이 어려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면 이건 또 태종이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태조, 네. 네, 그럼 할아버지 태조도 백성들이 절기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 달력을 만들었다는 건데, 예, 맞아요. 태조와 세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태조 이성계, 태조대왕은 네. 하늘이라면 네. 세종대왕 이도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는 이제 천명이라고 해서 권위를 상징하는데, 네. 세종은 땅을 향한, 백성을 향한 애민이라고 제가 비교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10,000원짜리 지폐에서 앞면 세종과 뒷면에 태조의 어떤 비교로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차이점은 오른쪽에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은 물론 이제 탁본으로 해서 목판본이에요. 저거는 이제 영조 때 만들어 가지고 120분가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린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한 장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땅에다 놓는 거고 왼쪽은 하늘에다 올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했는지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정면에 이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 윗면에 보면 여기에 조명이 혹시 될까요? 이쪽에 맨 위에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해가지고 이 부분 있죠? 보이시나요? 우리 관객분들?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 이쪽 부분을 지금 여기에 제가 옮겨놨는데, 네. 이 그림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림분이 따로 있어요. 아마 밑에 그 인용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이 천상열차 분야지를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왕의 권위와 조선 왕조의 상징성이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지식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아직 최종 윤허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뭔가 필요해요. 권위를 상징할 만한 거.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조선 왕조를 창업했노라고 하는 상징성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천문도입니다. 근데 이게 1300 즉위한 92년 이후에 고구려 천문도가 태조대왕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역성혁명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권위를 부여받게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저와 함께 한번 이 국보의 220호라고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보면 두 개가 대칭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준이에요. 하늘의 별자리는 단시간에 변하지 않는 거니까 기준이고, 요거는 날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읽고 농사를 하고자 하는 건데 볼까요? 네. 이게 5월 21일 지났죠, 우리. 네. 그리고 6월 6일이 되면 망종이에요, 현충일날이. 그 망종이면 모내기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리를 펴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혼, 저녁 혼자고, 이기라고 하는 건 날개라는 뜻이고, 효라고 하는 건 새벽이에요. 우는 겨누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저녁에는 날개자리인 익수가, 새벽에는 효수가 남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시기가 5월 21일이니까 5월 20일 소만 때는 이 별자리가 하늘에 내 머리에 초저녁과 새벽에 온다. 기준이 딱 서지요. 그럼 날짜를 파악하는 기준이 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소만은 햇볕이 꽉 차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이렇게 가득 넘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날씨 속담에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전리 하나를 진행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죠? 네.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15일 지나니까 이 별자리도 지나가고 망종입니다. 이제 곧 망종돼요. 네. 그러면 망종 때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혼, 진, 효, 녀중 이런 말이에요. 초저녁에는 진자리가, 새벽에는 여수라는 별자리가 남종한다. 그럼 이걸 보고 뭐 하라고 하냐? 네. 까끄라기 곡식을 심으라는 얘기. 그래서 저기 보면 모내기를, 저도 모내기 망종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하지 돌아오죠. 6월 21일 하지 때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별자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러면 하지 때는 6월 21일 격이고 혼항, 표, 위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이때 보리 안 되면 보리가 한갑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못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지 감자를 캐서 먹는 거고. 자, 그럼 백성들도 이런 말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백성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절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똑똑한 백성들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여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행됐죠. 네. 45일간.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이렇게 진행됐죠. 네. 그러면 별자리는 하늘에 있는 기준이 되고 여기 있는 천이라고 써있는 이것은 24절기를 나타내는 설명문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하겠어요? 임금하고 천문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냥 별자리 그림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다는 달력이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이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별자리. 서양의 제우스 신화가 나오는 88궁의 그런 별자리 있다면 우리에게도 북부의 220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다 정도만 하고 머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 하늘과 땅의 차이에서 손자는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세종이 만든 안부일구에는요, 안에 자축인묘를 한자로 쓴 게 아니고 네. 짐승 머리를 넣었어요. 아. 그리고 공중시계에는 종묘와 해정교 다리에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알 수 있게 아. 설명문에도 네. 이로써 백성이 만들 수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관객분들 한번 보세요. 임금의 상징이 시예요. 천. 그런데 그 시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네. 이거는 파격을 넘어서 혁명이에요, 혁명. 시계를 공유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읽게 한 거잖아요. 줄 그으면 할 수 있잖아요, 13줄. 네. 세로줄 그으면 15분씩이에요, 한 줄이. 이 한 줄은 15일씩이고, 그럼 한 줄 사이가 15일이면 반 나누면 7.5일이고, 3등분하면 5일씩이고, 4등분하면 1.5일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1, 2일 사이로 달력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부일구거든요. 이게 지금 세종대는 왼쪽의 그림이고 이건 효종대 거예요. 왼쪽은 세종대 거고 임진왜란 때 없어졌고요. 그래서 임금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인 태조의 천명과 세종의 백성을 향한 땅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내준다고 하는 것, 시간의 권력을, 대단하죠. 이게 세종과 태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종은 애민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은 천문과학유산을 남겼을까요? 우리 다람쥐기님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선뜻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선뜻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정답입니다. 네, 현장에서 많은 상품을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왕을 받았네요, 제가. 진짜 되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세종 때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훗날 이제 효종 때 서양의 시연력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법의 기기들 만들어내고 또 숙종 때도 만들어내고 또 현종 때는 세계 최고의 걸작품인 혼천시계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들도 그런 일을 했지만 왜 이렇게 세종은 유독히 그거를 많이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림을 통해서. 이게 여주 영릉에 있는 세종전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이제 세종 임금이 누워 계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앞마당에 이렇게 거대한 조선 세종 때의 방법으로 복원을 했어요. 우리나라 천문학자, 현대 천문학자들이 중심들, 특히 충북대가 이 일을 많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제대로 다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1432년 드디어 1420년 천문학자를 불러서 내감해서 서로 토론하다가 12년 뒤에 첫 나오는 게 저 오른쪽 겁니다. 관천되고 오른쪽에 간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을 보는 기본 도구예요. 하늘의 위치를 찍어내야 어디다가 표시할 거 아니에요. 네.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 그거의 처음 도구가 간이고 이 간이를 축소한 게 밑에 용이 이렇게 받들고 있죠?
아래 거. 네. 요거 밑에 지금 이게 지금 레이저 지식이 빨간 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위에가 간이라면 아래는 소간이에요. 휴대하기 좋게 더 축소해서 만든 건데 구조는 똑같아요. 각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상을 재는 각도기는 방해각하고 고도만 재면 되고요. 하늘은 그렇게 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향해 있는 건 하늘을 재는 거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은 땅을 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43년에 혼천이가 나옵니다. 10,000원짜리 뒷면. 네. 보이나요? 네. 이게 1433년에 나오게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었어요. 안부일구도 이미 이 안에 들어있고 하늘의 운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38년 옥루도 바로 이런 원리를 표현한 거고요. 건물 안에다. 자, 이 10,000원짜리의 혼천이. 사실은 세종 때 혼천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1669년에 송영 천문학자가 만든 거고 세종 때는 안에 지구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막대기에 구멍 뚫린 규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혼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물시계. 이거 익숙하지요? 네. 옛날 90,000원짜리 어딘가 볼까요? 이게 이제 서울 덕수궁의 지하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이게 작용된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림 그린 거고 요 옛날 거 10,000원짜리 기억나시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 있죠? 네. 이게 작용는 줄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에 이 부분밖에 아니에요. 저 위에 징, 북 다 있죠? 네. 시간 되면 징 치고 짐승들이 나와서 징 치고 북 치고 막 이래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자동 물시계. 조선의 표준 시계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고 맞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대문 안에 징을 쳐서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고 아침이 송행해도 된다. 성문을 열어라 뭐 이런 표시할 때.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안부일보 친구로 자랑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면 이건 제가 여주대학교 그 교수님들 안내할 텐데 이렇게 현대판까지도 다 복원해서 만들어놨어요. 현장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낮에는 해를 보고 하면 되는데 밤에는 뭘로 보고 시계를 잡아야 돼요? 별? 별. 상당한 실력이네요. 네, 착착 맞아요. 별인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북극성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을 이 기계에다 맞춰놓고 그 인근에 있는 별을 하나 찍은 뒤에 걔가 시간에 따라 회전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몇 도 지나가는가 각을 계산하면 시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일성정시의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휴대용인데 말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위에 거 2개는 왼쪽에 현주이고 오른쪽에 천평이고요. 저 하얗게 보이는 물을 채우게 돼 있어요. 물을 채워서 넘치지 않아야 수평이 맞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 끈을 매달았는데 실을 저기 북극성을 향하게 돼야 돼요. 그래 딱 맞춰놓으면 물 흐르지 않게 딱 하면 수평 맞고 북극성 향하면 여기에 가는 그 실 보이나요? 오른쪽에? 그 실 그림자로 시계를 읽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아래 거는 이제 정남 1구라고 해서 남쪽을 찾아내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들을 본 적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아니요. 안부일교는 보셨죠?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마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다 세종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438년 1월 7일 날 왔습니다. 대왕 세종에서 옥루를 버리고 최만리랑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흥경각 안에다가 장영실이 임금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 그림만 보세요. 맨 뒤가 하얗죠. 이 그림의 윗부분 겨울이에요. 왼쪽은 단풍 들었죠. 네. 가을입니다. 아래는 녹색이죠. 그건 뭐예요? 여름. 서머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이 봄이에요. 그러면 저 안에 둥근 것이 뭐냐면 해가 돌게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걸작이 옥루예요. 그래서 이 해가 높낮이를 달려서 계절에 따라 높게 낮게 돌아요. 그걸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물시계의 개념에다가 천체 운행까지 돌아가게 해서 세종대왕에 와서 보면 지금이 봄의 어느 쯤이구나. 해가 이 정도 되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뜻의 표현이 된다. 그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고 했는데 많죠? 네. 그 핵심은 때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농사 때.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과학기가 필요하고 시계가 필요하잖아요.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부가 천문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관측 기기들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과정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생활을 위해서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 한글 이런 걸 먼저 떠올리지 이런 천문과학유산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안 알려진 걸까요? 제가 몰랐던 걸까요? 질문이 정말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구성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이 시나리오 작성할 때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꼭꼭꼭 질문을 핵심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둘이 진행할 때도 훨씬 지금 부드러운데 제 위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현직에 있었는데 과학교사였기 때문에 네. 서양과학이 책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서양의 네. 출발, 우리 민족과학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과학교과서에 민족과학이라는 파트를 따로 좀 독립시켜서 옛날식이고 우리의 과학이 수학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단어만 좀 배워서 자긍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세종이 왜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존경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측기구다. 각도기를 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천체 운행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별자리고 임금과 천문학자가 보는 천문 역서고 그리고 이거 규표예요. 그림자가 사계절 24절기마다 길어지고 낮아지고 계속 하는 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규표라고 하는 이런 기기도 있고 또 안구일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낮의 시간을 측정한다면 여기 지금 보면 실에 의한 시계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림자? 네. 그럼 여기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소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만 12시간을 알게 되면 시간이 몇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앞면도 시계, 뒷면도 시계예요. 해가 높이 올라가면 윗면을 있고 해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랫면이 생겨요. 두 개의 시계를 갖고 있어. 오른쪽에 있는 천평일구 같은 현주일구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밤의 시간을 이렇게 재개하고 즉 이러한 구조들을 알고 또 이걸 만든 배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러한 우리 민족과학을 좀 접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자긍심,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긍지 이런 것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세종이 남긴 천문과학유산을 봤을 때 그럼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관객들도 저랑 이 세종대의 과학유산을 통해서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느낌 중에 하나는 1443년에 명나라 사신이 올 때 가느대를 헐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임금이 그렇게 19년간 연구하고 집중해서 세운 가느대를 헐으라고 할 정도면 네.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많은 유산들이 자랑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숨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주정신인 거죠. 제가 이제 이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관객들이 읽어보실래요? 저거를 어제 제가 쓴 거라서 가져온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의 땅에서 조선의 하늘을 잇고 조선의 달력과 조선의 시계를 만들어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 조선의 때와 시를 알려주어 풍년을 이루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세조.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극복하고 했다는 거예요. 천자만의 영역이잖아요. 4대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43년 되면 한글을 만들어내서 또 명과의 충돌을 앞두고 있어요. 자국의 언어를 만들어내죠. 글을, 문자를. 그런데 그 끝에 보세요. 그 당시에 국제관계 속에서의 세종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관객들도 이 시대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예요. 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조선의 하늘과 땅에서 이제 오늘 통일한국의 땅으로 우리 민족의 땅으로 시야를 옮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시계를 세운 세종의 자주국방 세종. 당시 명예사대하는 상황에서도 자주를 놓지 않은 세종. 기쁘죠? 이 사진 보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환해집니다. 우리가.
온 국민들이 기뻐지고 미래가 밝아져요. 맨 끝에가 플러스 516 써있죠, 제가. 그래서 네. 어제 다시 추가한 겁니다. 플러스 516. 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빗줄이고 한결이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읽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의 평화를 위하는 대통령이지 미국을 이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전략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태조가 받았던 천명 있죠. 조선왕조를 창업한 천명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였어요. 그 천명이 하늘이 내려준 권위였어요. 너는 이제 조선을 통치해도 된다고 하는. 그거를 아래로 내려와서 세종은 백성들을 향했잖아요. 예민.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태조의 천명은 뭐냐?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민정신은 뭘까요? 이 시대 세종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애민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애민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왔어요. 점점점 해놓은 건 우리 관객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볼까요? 오늘 세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주 통일?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결론을 맺는데 1시간 다 걸렸네요. 그죠? 네. 선생님, 근데 이런 말씀이 저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만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역사를 알면 지금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더 배우는데 옆에서. 네.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세종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타당.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네, 세종에 대해서 혹은 장현근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일 때 가서. 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양구일구 해시계 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하십시오.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나갈게요. 탐나서 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도 물론 남부일부를 보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른 채로 배워왔던 세대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고 꽤 이제 사는 거에 관심이 생기는데 저는 안보일부를 모형이든 아니면 직접 제작해서 집에 넣고 실제로 관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예, 가능합니다. 시중에 이 키트 말고 시중에 발명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모형인데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교하다는 거죠. 특허를 받을 만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발명영재들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한 2년간. 그때 그 키트를 가지고 한 10차시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걸 다 그리게 하고 24방에 채우고 줄 그어서 각도 15도씩 계산해보게 하고 그걸 시간으로 바꾸게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갑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게 해요. 키트를. 그리고 키트 만든 데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럼 맞고 시계로 보면 안 맞거든요. 그게 조선의 진짜 시계예요. 우리 손목시계는 가짜예요. 평균시계야, 평균시계. 일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돌지 않아요. 어느 때 12시인데 해가 오지도 않아요. 우리 머리 위에. 12시가 지났는데도 해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 12시가 안 되는 해가 머리를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하늘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정하는 걸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과학과 어떤 천문 이런 것들도 수준 높게 심화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키트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 말씀드릴게요. 상품 어디 있죠? 네, 상품이요. 직접 선생님께서 주시네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간의대 그 부셔라고 명나라에 예, 간의대 네, 헐어라. 네, 헐으라고 했는데 실제 헐었나요? 예, 실제로 헐었죠. 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다른 데 옮겨 지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른 데 옮겨 지었겠죠. 그리고 후대도 관천대라고는 계속 남아서 옵니다. 그리고 동벌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벌도. 저쪽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실제로 천문기기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천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강 안에 있는 농물을 진짜 보고 싶네요. 그거를 지금 아까 그 모형을 네. 현재 저도 전국 다녀보는데 그 모형을 제한한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것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돌다가 높낮이를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대단한 거죠, 오늘하고 하는데. 이 10,000원짜리 혼천의가 네. 전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 중국 거 해가지고 좀 말썽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우리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421년에 장영실을 포함해서 천문학자들을 불러옵니다. 윤사홍이라든지 최철구라든지 이무림이라는 천문학자를 불러서 너희들은 사신단의 비밀리에 끼어서 명나라에 가가지고 흥경각하고 보루각을 베껴와라. 혼천이를 모방해서 그려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 파견을 갑니다. 그거를 그려오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지폐가 나올 때 중국에서 사실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왜 자기네 혼천이를 가져다가 국보라고 하고 10,000원짜리 집어넣느냐. 그런데 이건 서로에 대한 불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 중국의 혼천이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라고 하는. 저거는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에 있는 것은 혼천 시계 중에 일부분인데 혼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669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이 10,000원짜리를 만들 때 그 혼천 시계의 추진장치, 동력장치가 옆에 있어요. 그거를 떼내고 얘만 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중국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서양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의 과학박물관에 조선의 혼천 시계를 다 전시를 해야 된다. 동력장치에서 하루에 회전을 하면서 혼천이가 돌아가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대단하죠. 그게 10,000원짜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고도로 해서 상품을 더 큰 걸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세 분 더, 예. 아니, 선물이 너무나 욕심이 나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발로디는 스승이시잖아요. 아유, 너무 제 과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선생님이 수업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 연수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교원 연수에서 연수원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또 교사단체나 이런 연수회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기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혼자라서 또 해주기가 어렵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 요청이 오면 들어주기가 좀 어려워요. 특별한 건 아니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사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데. 자, 마지막 하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차지할 수가 없어서. 후라에 가면 12사도가 나온 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 가봐서 있어요. 네.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 정밀도라든지 이런 그런 비교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물건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우리의 이 안부일구는 오차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금처럼 옛날 시계가 뭐 엉성한 게 아니고 14분 24초, 2분 24초, 초 단위로 끊어내서 측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래야 1년의 길이 365.241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정확히 쪼개내서 역설을 만들고 그래야만 일식과 월식을 관측해낼 수 있어요. 그런 정밀도가 돼야. 그러니까 안부일구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지는 거죠.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식이 전환되고 정말 그렇죠. 세계 모든 박물관에 이런 안부일구가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경복궁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안부일구를 예전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영어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박수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제가 나만 알아듣는 영어지만 해석은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 설명했는데 이 신비함에 박수를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애석한 거죠. 이제 뭐 이게 유튜브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나 과학 기술 시간이나 이럴 때 오늘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세종의 정신도 배우고 과학의 원리도 터득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따라서 무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영근 선생님과 함께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성을 뿌리로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세종대왕에게서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석을 메워주신 분들께 끝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참 좋은 시기에 그리고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해빙의 모드로 가고 두 정상이 두 번씩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10여 년 전부터 자주 통일을 부르짖어 왔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자주 통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저는 진정으로 일제강점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